자, 여러분 아주 오랜만이에요. 일주일 만에. 근데 대박 한 달 만이죠. 2월이 됐습니다. 이제 얘들아 무서운 얘기 해줄게. 곧 크리스마스 온다. 진짜로 한 달이 벌써 지났어. 우리 만난 지 한 달하고도 넘었어. 2월 27일이랑 아니 12월 27일이랑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뒤에 만났거든. 이제 곧 크리스마스 와. 걱정하지 마. 그리고 수능 금방 와. 눈 깜짝하면 선생님 큰일 났어요. 수능 한 달 남았어요. 뭐 100일주 얘기하다가 수능 와. 그때 웃길 바라며 선생님이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오늘부터 조시는 분에겐 특급의 보약 및 사랑의 눈물을 드리겠습니다. 인공 눈물로써 여러분 눈에 인생의 화끈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친구로 가져왔습니다. 가영아 궁금하면 너 눈에 지금 넣어줄 수 있어. 눈 안 멀어. 있어. 어서 와 여기. 제일 끝 단계. 자 여기 있습니다. 편하게. 저기 뒤에 있다 자리. 그래서 아무튼 6단계래요. 예, 괜찮아요. 8종의 뭐래요? 아무튼 저 일본어 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혹시 오늘 졸리시거나 윤현수 씨 졸리시면 언제든지 제가 눈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눈이 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용히 하시고요. 거기 아저씨는요. 네. 자, 한번 시험지를 보는데 오늘은 자 우리 친구들이 아직도 이 문학에 대해서 답답한가 봐. 비문학은 알겠대. 뻥치고 있네. 비문학을 뭘 알아? 내가 보기엔 비문학 뭘 알아? 비문학이 얼마나 어려운데. 비문학이 진짜 what the hell 이거든요. 여기까지만 발음이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발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비문학이 진짜 어려운데 지금 문학에서 있어서 여러분이 좀 고민이 된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문학의 1차 기본적인 공부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수업 듣고 나니까 확실히 이제 소설하고 현대소설, 고전소설은 완전히 지문 읽는 거 솔직히 하나도 안 어렵다고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완전히 잡힌다고. 그래서 알겠고 축하하고 계속 연습해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선생님이 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 남는 건 고전 운문인데 고전 운문은 이건 거의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는 작품들. 그러다 보니까 고전 운문은 조금 다른 영역에 있고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서 오늘은 자 지금 이 수능 문제에서 자 여러분 한번 펴봐요. 5쪽을 펴봐요. 5쪽을 펴보세요. 자 우리는 5쪽 14번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할 겁니다. 14번부터 34번까지 열심히 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4에서 17 사이의 문제가 요 근래 기출 중에 가장 끝판왕 지문 중에 하나고 특히 17번은 와 이거 해설하기조차도 힘들어요. 17번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해설한 사람 없는 것 같고 솔직히 선생님도 속어법으로 답을 찾았지 그거 정답의 근거를 아직 잘 못 찾겠어요. 왜냐면 가슴이 뻥 뚫리면서 선생님 수업 있잖아요. 좀 딱 끝나고 나면 오 답 진짜 그랬구나 킹정 하면서 깨끗하다 안개가 거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도 지금 안개가 안 거쳐요. 17번 그럴 정도로 여러분 그러니까 풀라는 거예요? 풀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풀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서 가는데 오늘은 이런 훈련을 좀 해볼게요. 어떤 훈련이냐면 우리가 비문학하고 문학 사이에 섞어서 풀었을 때 어떤 느낌이 갔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2주 전쯤 비문학을 연속으로 4개를 독서지문을 쫙 풀겠어요. 그날 여러분 기억 안 날 거예요. 여러분은 뭐 지나가면은 한 일요일 저녁 7시쯤은 송주열을 까먹고 일요일 다시 한 1시쯤에 송주열이구나 이러고 올 거예요. 근데 그날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러분한테 비문학을 풀라 그러고 저기서 뭐 좀 준비하고 뭐 하다가 딱 들어왔는데 살기가 느껴졌어요.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여러분의 눈빛과 그랬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문학을 4개 풀게 했더니 여러분이 약간 에버랜드에 와 있는 착한 애들인 것 같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문학보다 비문학이 확실히 까다롭고 따져야 될 거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괴롭게 해요. 그런데 오늘은 비문학 중에 헬지문 하나 섞으면서 나머지를 문학하고 가는데 문학이 생각보다 좀 쉬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자 어떻게 갈 거냐면 비문학의 네 번째 지문 먼저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풀 수 있는 문제 한번 접근해봐요. 그 다음에 문학의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지문. 자 이제 거기 최척전이가 하는 거 나오는 거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면서 아 좀 자신감이 생겼다. 그럼 비문학 네 번째 거 한번 또 가봐요. 안 풀어진 거 혹시 없나 하고 또. 그 다음에 문학 두 번째 가고 나면 이게 고전말로 좀 나온 게 있고 해서 도산시비곡 뭐 이런 가면 조금 짜증 날 거예요. 그 다음에 문학 3번으로 가요. 이 문학 3으로 가면 어떤 소설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할만할 거예요. 그 다음에 비문학 4 다시 좀 챙겨봐요. 그 다음에 문학 4 문학 4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좀 이따 푸는 방법 알려주고 나면 여러분이 아하 이런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시간을 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답의 근거를 잘 찾고 우리 다 맞춘 사람 이뻐해 줄게요. 그래 우리 이럴까? 매번마다 풀었을 때 다 맞은 사람 다 맞은 사람 아 너무 치사한데 시간을 좀 넉넉하게 줘서 다 맞은 사람 오케이 시간을 좀 넉넉하게 해서 다 맞은 사람에게 포인트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인트는 뭘로 할 수 있을까? 선물로 바꿀 수 있는 걸로 가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가지고 1번 선물은 좀 낮은 거 해서 쭉 올라가면 10단계 선물은 예를 들면 금, 뭐 2돈 뭐 얼마 안 해요. 200만 원밖에 안 해요. 누가 이러면 되게 뭐 스타 강사인 줄 알죠. 자 여러분 영상에 있는 여러분 여기 지금 몇 명 없습니다. 사실 3명이에요. 네, 이렇게 말하고 겸손을 떨면서 이렇게 선물도 걸어놓고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알았죠? 선물 건다니까 여러분에게 사실 제일 좋은 선물 중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서울대 잠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서울대 잠바를 딱 사놓으면 어디다 걸어놓으면 되냐면 딱 거실에다가 아니면 자기 책상 의자에다가 딱 걸어놓으면 어이씨 괜찮은데? 그리고 또 이 송지열의 기운을 받는 서울대 잠바는 좀 달라요, 여러분.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서울대 샵에서 사온 거랑 달라요. 왜냐면 내가 밤새 기도를 해주거든요. 아수리 밟았다, 아수라 밟았다 이러면서 서울대 가라 이래주거든요. 진짜야, 재현아. 알았지? 자 그런 걸로 하고 자 지금부터 시간은 55분. 자 졸지 말고 밥 맛있게 먹었다고 혈당 스파이크 오지 마시고요. 자 준비. 자 이 순서대로 한번 연습해 보면서 본인의 느낌을 좀 가져봐요. 알았죠? 자 지금부터 잠깐 마음을 가라앉고 준비 시작.
자, 우선 글을 시작하기 전에 천지문부터 한번 펴보세요. 자, 151번. 자, 제일 앞장 스피드 천지문. 아나 여기 첫 번째 피면 스피드 천지문이고 뒤에 한 25쪽 넘기면 정독 천지문이라는 게 나와. 쭉 양면이 아니고 단면인 곳에 있어. 그거 이제 나중에 알게 되고. 자, 151번. 지금부터 2분 드릴 테니까 자, 읽고 헛단어 찾지 말아 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알았죠? 준비. 시작. 자, 고개 드세요. 자, 내가 먼저 할게. 치사하게. 알았지? 튤립. 하나는 메추리알. 자, 또 그다음. 그 수요와 공급. 좋아. 또 가은아. 응? 앙 있었긴 해. 또 거품. 또 응? 그렇지, 정보. 또 조용. 쉥. 됐지?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정독으로 넘기세요. 자, 그 다음 장. 자, 정독으로 넘겨서 같이 읽으면서 동그라미 칩시다. 잘 따라오세요. 아무리 튤립이 귀하다 한들 알뿌리 하나의 값이 요즘 돈으로 쳐서 45만이 넘는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을까? 끊고 튤립 동그라미.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메추리알 하나의 값이 달걀 한 꾸러미보다 더 비싸질 수 있을까? 메추리알 동그라미. 이 두 물음에 대한 대답은 두 물음 동그라미. 그렇다이다. 그렇다 동그라미. 역사책을 보면 1636년 네덜란드에서 이 딴이 뛰어오른 적이 있었고 그때를 기억한 사람은 알겠지만 실제로 1950년대 말 우리나라의 한때 메추리알 값이 그렇게 비쌌던 적이 있었다. 됐습니다. 뒤로 넘기세요. 뒤로 넘겨서 1. 나 따라 쓰면 돼. 따라 쓰면 1. 튤립. 1. 튤립. 2. 메추리알. 두 질문. 그렇다. 오케이? 자, 앞으로 돌아서 어떤 상품의 가격은 가격 동그라미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 동그라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은 시장 동그라미, 경제 주체 동그라미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기초로 하여 정보 동그라미 수요와 공급을 결정한다. 이들이 똑같은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이 정보가 아주 틀린 것이 아닌 한 상품의 가격은 가장 어떤 기본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예상 동그라미. 예를 들어 튤립이 이렇게 되고 메추리알이 이렇게 된 것이 무방하다는 말이다. 뒤로 넘기세요. 가격. 수요와 공급, 시장 주체, 정보, 예상 가능. 이 정도요. 오케이?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러나 현실에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정보 동그라미. 어떤 사람은 특정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거래 상대는 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 거래에 참여한 목적이나 재산 등의 측면에서 거래 목적 동그라미, 재산 동그라미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큰 차이 동그라미. 이런 경우 어떤 상품의 가격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수준과 일시적으로 뛰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투기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경우 자주 목격되는데 투기 동그라미 우리는 이를 거품이라 한다. 거품 동그라미. 자, 뒤로 넘겨서 다른 정보, 거래 목적, 재산, 큰 차이, 투기, 그 다음 거품.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달라고 봅시다. 일반적으로 거품이란 것은 거품 동그라미 어떤 상품, 특히 자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급격히 상승 동그라미. 이와 같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이유는 애초에 생긴 가격 상승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의 기대로 이어져 투기 바람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투기 바람 동그라미.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올라 그것을 미리 사둔 사람이 재미를 보았다는 소문이 돌면 소문 동그라미 너도 나도 사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된다. 물론 이 같은 거품이 무한정 커질 수 없고 언젠간 터져 동그라미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때 거품이 터진 충격으로 인해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경제 동그라미, 위기 동그라미. 자, 마지막 단락 해봅시다. 거품, 급격 상승, 투기 바람, 소문, 그 다음에 터짐, 경제 위기 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어때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고개 들어요, 이제 편하게. 자, 이걸 다시 이제 쓰지 않고 우선 먼저 얘기해 봅시다. 처음에 한 예로 튤립과 메추리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예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마다 각각 다른 정보와 어때요? 목적, 시장의 목적과 어때요? 재산의 상태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어때요? 거품이란 게 일게 된다. 맞죠? 그 다음 마지막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런 거품이 이제 어때요? 소문을 타고 해가지고 점점 커졌다가 어떻게 돼요? 뻥 터진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가 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다시 이야기하고 나니까 튤립과 메추리알의 중요도가 처음에 눈은 끌었지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오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이거를 조심하라고. 사실 우리가 보면 쉽게 눈띄는 튤립과 메추리알, 뭐 물론 지문이 좀 쉽기는 했지만 튤립과 메추리알 같은 이런 것에 속아가지고 얘가 중요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끌고 갔다 이러면 여러분이 속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했던 건 뭘까요? 시장,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어때요? 소문, 그 다음에 정보, 소문 이런 걸로 거품. 사실 거품이란 단어가 제일 중요했던 거고 그렇게 가면서 여러분한테 이 글이 어떻게 가는지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해하겠죠? 여담으로 이번 주가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최초로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하고 어마어마한 일이 났어요. 와, 박수 치지 마요. 왜 그러냐면 코스피가 5천이 넘었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상
활황이어야 되죠. 완전히 살아 움직여야 되죠. 혹시 얼마 전에 엄마랑 손잡고 학원 안 가고 갤러리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이스트 딱 발레 파킹 해가지고 지하 주차장에서 딱 내렸더니 누가 문을 열어주면서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VIP 237번 누구누구 고객님 이러면서 이쪽으로 가시죠. 딱 해가 갔더니 이제 바쉐론 콘스탄틴하고 막 뭐 이런 걸 지나가면서 딱 가가지고 샤넬 가가지고 뭐 얼마 미점 싹 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혹시 쇼핑하고 오신 분? 그랬더니 누가 손들더라고요.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화장실 좀 이러더라고요. 자, 없죠 요즘. 집에 보면 요즘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웃긴 건 짜증나 죽겠어요. 환율이 1,500원 가까이 돼 있어요. 왜 고개를 돌려요? 환율을 얘기하니까. 아빠가 외환투기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사실 여행 가기도 짜증나요. 그렇죠? 과연 이게 선생님이 주는 교훈은 갑자기 우연히 이 질문하고 선생님 왜 151번 질문했겠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 해주려고 했겠죠? 가 아니라 제일 앞에 있어서 마침 잘 됐다 라서 얘기한 건데 여러분 살면서 잘 봐요. 이 5천이 그 위로 쭉 올라가서 6천이 되고 내년엔 7천이 되고 내후년엔 8천이 되고 9천이 돼서 많이 되면 참 좋겠죠. 선생님도 바람이지만 그게 과연 될까요? 내가 살면서 2천 찍었다고 환호 부르고 우리 대학생 때인가 2천 찍었다고 환호 부르다가 700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2천 찍고 뭐 하다가 3천 찍었다고 뭐 2,500 찍었다고 선생님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뉴스에서 코스피 딱 글자 나와서 우와 이러면서 이거를 지금까지 한 5번 본 것 같아. 그로부터 한 1년 뒤에 요즘 서성한이 뜬다 그러더라고요. 알아요. 요즘 서성한이 서영고보다 더 유명하대요. 서강대교, 성수대교, 한강철교가 강추 지역이래요. 물도 깊고 한 방에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 뛰지 마. 거기서 혹시라도 나중에 인생 역 같다고. 알았죠? 거기 뛰면 누가 고생한 줄 알아요? 우리의 김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병대의 수색대가 고생해요. 여러분 뛰잖아요. 성수대교에서 몇 시 딱 뛰었다고 추정되면 경찰에서 이렇게 연락한대요. 성수대교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예 해병대 이러면은 성수대교에서 오후 03시 40분경 한 분이 줄없이 번지를 하셨습니다. 하면은 2시간인가 2시간 반쯤 김포에 도착한대요. 이렇게 불어 있대 이렇게 때를 잘 밀 수 있게 그렇게 하지 말고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코스피 2천이 5천이 과연 좋을까? 에서 항상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오늘 선생님이 거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과연 진짜 거품이란 게 무엇인가 해서 선생님이 가장 좋은 투자는 여러분 인생에 투자하고 그 돈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선생님이 항상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주식 투자 그만하고 제발 네 입에 맛있는 것 좀 집어넣어라. 그래야 좀 삶이 풍부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풀었는데 바로 수업 시작하면 개짜증 날 것 같아서 황당하지만 김용 왜 기분 나빠? 수업 바로 시작하면? 와, 너 끝나고 남어. 알았죠? 자, 남은 친구들은 편히 쉬고 김용은 따라오세요. 자, 지금부터 1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잠시 쉬세요.